안녕하세요, 서천입니다. 저는 오늘 이른 아침에 산길을 걸으며 산책하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라는 TV 드라마 아시죠? 요즘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에는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그 드라마에 공감하며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의 줄거리는 대체로 불륜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거기에는 재현 배우가 나옵니다. 재현 배우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극 중에서 실존 인물의 역할을 대신하는 배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여배우가 어쩌다 보니 상간녀의 역을 자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발생합니다. 어느 날 그 여배우가 길을 가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어떤 중년의 여성한테서 뺨을 맞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중년 여성은 이 여배우에게 뺨을 때리면서 너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했다죠.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그 여배우는 단지 드라마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말이죠. 뺨을 때린 그 중년 여성은 드라마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연기와 현실을 착각해서 그만 악역을 맡은 배우에게 몹쓸 짓을 했던 것입니다. 다들 하루하루가 힘드시죠? 사람은 누구나 한 편의 소설을 갖고 있다고 할 만큼 다양한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간혹 힘들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루하루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은 삶은 원래 괴로운 것입니다. 육신을 갖고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굴레에 있는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아마 그 무엇보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가장 클 겁니다.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사람 때문에 힘든 건 도저히 못 참겠어 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상하다고 느끼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이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 등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으니 당연하겠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만 주장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귀를 틀어막고 자기 목소리만 크게 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생각이나 습관을 갖고 인생을 꾸려가는 동시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특성은 선천적으로 갖고 온 것도 있고 살다가 환경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후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대체로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을 하면 상대방이 볼 때는 나는 배려심이 부족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추어집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마음대로 잘 안 돌아가거나 사람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보답이 없을 때는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간혹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사람을 보면 참 복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면 그 나름대로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때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식도 다양하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양보하며 타협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뜻을 기필코 관철하려고 하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상대방과의 적당한 타협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타협은 물론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은 항상 협상 테이블을 마주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협상이 필요한 이유는 누구나 각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원하는 것이 있겠지요. 가장 좋은 협상의 결과는 서로가 얻을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만 다 얻는 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그건 전쟁이고 폭력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국가 간의 전쟁도 끝에는 결국 협상으로 마무리를 짓죠. 양쪽이 다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말입니다. 내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나도 하나 양보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윈윈하는 게임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의 생각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기의 고집이나 편견을 줄일 수 있고 다툼이 적어집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더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잘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는 좀 부족한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성인군자가 아니면서 상대가 성인군자이기를 바라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는 사람들이 이성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죠. 세월이 흐르면서 겪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남의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도 다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만큼 상대방도 똑같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도리를 알고 나면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며 이해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구르는 통 속에 갇혀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면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며 매일 난리 통속이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흔한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막상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다 보니 긍정적인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부정적인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볼 때는 늘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 그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탓을 하면서 상대가 먼저 바꿔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 상대도 나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남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도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며 미치고 팔짝 뛰듯이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일단 내 생각을 한 수 접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실망도 적습니다. 차라리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정말 신비로운 것은 마음은 마법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싫던 사람도 내 마음을 돌려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면 비록 성에는 다 차지 않더라도 이만하면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그간 힘들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느낌도 듭니다. 사실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토록 강하던 자기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으니 자연스레 배려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걸 불교 용어로는 아상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에고라고 합니다. 간혹 말로는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며 하심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잘났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위선이고 오만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아상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은 옳고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 간에 부조화가 생깁니다. 아상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애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실감이 안 납니다. 누군가 10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더라 하더라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모든 사람이 다 100세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설사 100살까지 산다고 한들 그때가 되면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보더라도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남은 세월이 100년이든 200년이든 금방 가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 미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110세의 어떤 할머니가 사망했다며 초고령이라고 하더군요. 겨우 110세를 초고령이라니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것을 붙들고 애지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마음을 털털 털고 편하게 사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눈앞에 펼쳐지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걸 바라면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고요? 세상의 법칙이 본래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나는 욕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돌아가면 불만이 생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괴로움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지속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함께 살며 공존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얻으려면 내가 손해를 하나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줄 것은 주고 가질 것은 가지고 안 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배려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조금 참고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는 게 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자기 집착이 없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야말로 물 흐르듯이 순응하며 사는 도리를 깨우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어쨌든 버티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해서 왔든 원치 않았는데도 왔든 일단 태어난 이상 해결해야 할 자기만의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학교라고도 하지요. 하기 싫은 인생 공부를 해야 하고 하기 싫은 업장해소라는 문제를 풀어야 하니 얼마나 괴롭고 피곤하겠습니까? 함께 사는 식구든 직장 동료든 그 외 취미 활동이나 사회생활 전반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인생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며 서로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동지로 만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다들 너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망각도 제대로 한다면 괴로움은 당연히 없겠죠. 지난 기억에 매달려 괴로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좀 더 집중할 테니까요. 정말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기억하며 붙들고 있으니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학교에서도 우등생과 열등생이 있습니다. 새벽 숲길을 거닐면서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숲은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아침에 숲길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살며 보낸 시간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그저 기억 속에 추억으로 남아있는 꿈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도 또한 금방 지나가서 되돌아보는 과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TV 드라마를 보듯이 연극이나 영화를 보듯이 나의 삶을 바라본다면 현실과 연극을 착각해서 극중의 배우에게 뺨을 때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장 집 밖으로 나가 자연 속에서 한번 걸어보세요. 평소에 익숙한 삶의 테두리에만 갇혀 있으면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가서 길을 걸어보세요. 숲길을 걸어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풀소리, 파도소리 등을 들으며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마음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육체의 귀로 듣던 것을 마음의 귀로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창공을 바라보세요. 너무 심각하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마주하는 대상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절대로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지는 마세요. 상대를 깔보거나 무시한다면 내 마음은 부정적인 기운으로 차게 되고 또한 나의 수준도 내가 남을 무시하는 그만큼 됩니다.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최후의 막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큰 타격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모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큰 상처를 입고 나의 인격은 처참하게 무너질 겁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자신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남의 잘못은 쌀 속에 돌처럼 골라내고 자기의 잘못은 노름꾼이 패를 감추듯 한다. 남의 잘못을 보고 두고두고 되씹고 있는 사람은 번뇌의 쓰레기만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결코 그 번뇌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없으리라. 보라, 그대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보라. 다스려라, 그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려라. 하지 말라, 그 마음을 너무 억압하지 말라. 사용하라, 그 마음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미움 속에 살면서 미워하지 않으니 내 삶은 더없이 행복하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미워하는 그 속에서도 나 혼자만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바람처럼 물처럼 살아가자. 이렇듯 자기 자신의 몸과 입과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려 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여, 그대 영혼의 새벽은 밝아온다.